저는 7년 전 만 65세 되던 해 봄에 처음으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는 나이여서 유연성과 근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첫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곱게 늙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였어요. 함께 간 아내와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남짓 저희와 함께 요가를 배운 분들은 모두 60세 전후였어요. 넓지 않은 공간에서 10명 미만의 인원이 차근차근 하타 요가를 배웠습니다. 재작년 가을 요가 모임이 해산되고 저희 부부는 요가 학원으로 옮겨갔어요. 그 후 1년 남짓 주로 젊은 여성 회원들과 함께 요가를 배우고 있지요. 젊은 여성 회원들과 요가를 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저는 젊은 여성 회원들보다 유연성과 근력이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젊은 여성 회원들은 짧은 기간에 어려운 자세와 동작을 쉽게 배웠습니다. 요가 학원에서는 아시탕가 요가와 하타 요가를 병행해서 가르쳤는데요. 저는 회원들이 배우는 자세와 동작을 3분의 1도 따라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선생님께서 얼마나 차근차근 지도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노년에 시작한 요가에는 유연성과 근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모든 단계의 요가 수련자들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선생님께 차근차근 자상하게 배운 자세와 동작을 유지하려 했어요. 저의 유연성과 근력으로 무리가 되는 자세와 동작을 해내려 하지 않았지요. 무리가 되는 자세와 동작은 몸의 부상이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항상 되는 만큼만 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1년 남짓 노력하면서 매우 느리지만 유연성과 근력이 좋아졌어요. 반드시 차근차근 자상하게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배우는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습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먼저 배웠던 내용이 더 이해되고 나름대로의 요령을 터득했어요. 노년에는 절대로 무리해선 안 되고 현상 유지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무리해서 몸의 부상과 불균형이 초래되면 오히려 해롭지요. 욕심껏 어려운 단계를 시도하거나 내가 잘 되는 것만 즐겨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초보자이지만 제 수준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저는 7년 동안 지금 보고 계시는 등 구르기 100회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요가 매트를 휴대하여 숙소에서 100회를 굴렀지요. 선생님 가르침대로 하는 준비 운동인데 요가를 하지 않는 날도 꼭 합니다. 요가 전에는 100회 정도 굴러야 충분히 몸이 풀려서 부상 방지가 되지요. 요가를 하지 않아도 등 구르기 100회는 3분의 1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도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에는 등 구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는 요가의 앉은 전굴 자세와 비슷하게 깊게 숙여야 합니다. 기본은 양 다리를 힘주어 뻗어서 붙이고 상체는 곧게 펴되 힘을 뺍니다. 이때 양발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발등은 나란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뒤쪽으로는 요가의 쟁기 자세와 비슷하게 넘겨서 발가락이 닿아야 합니다. 역시 기본은 양 다리를 힘주어 뻗은 채로 상체에 힘을 빼고 등을 굴립니다. 앞으로 숙일 때 곧게 뻗는 다리는 무릎 아래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뒤로 넘길 때도 곧게 뻗은 다리의 무릎을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붙이고 양팔은 귀에 닿도록 뻗어서 뒤로 넘깁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붙임은 몸의 좌우 균형이 틀어짐을 방지합니다. 등 구르기는 원칙적으로 반동을 이용하여 급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근의 힘을 이용하고 등을 말아서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굴러야 합니다. 앞으로 숙일 때는 발꿈치가 소리 없이 바닥에 살짝 닿아야 합니다. 뒤로 넘길 때도 당긴 발가락이 소리 없이 살짝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원칙적으로 등 구르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급한 반동을 이용해 힘겹게 앞으로 숙이고 뒤로 넘겼지요. 제 경우에는 처음에 꼬리뼈가 까져서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굴렀어요. 고교 시절에 다쳐서 굽은 부위라서 그런지 꼬리뼈는 여러 차례 까졌지요. 반복하여 까지던 꼬리뼈가 아물면서는 척추 허리에 멍자국이 생겼어요. 아프거나 쓰라림 없는 멍자국은 서서히 등으로 뒷목 아래로 옮겨갔지요. 그러면서 몇 년이 흐른 후에는 양 어깨 위쪽으로 멍자국이 옮겨갔습니다. 굳었던 부위들이 풀리면서 구를 때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던 것일까요? 저는 앞으로 숙였을 때는 지금보다 등이 더 평평하게 펴져야 합니다. 뒤로 넘겼을 때도 지금보다 등이 더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지요. 등 구르기도 꾸준히 요가 수련을 병행해야 더 나은 자세와 동작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야 등의 좌우 근육이 전보다 평평해졌음을 느낍니다. 요가 수련 역시 각 단계마다 고르게 전반적으로 꾸준히 해야 좋겠지요. 등 구르기를 할 때도 요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눈 팔거나 딴 생각하다 자세와 템포가 흐트러지면 부상당하기 쉽지요. 등 구르기 하면서도 요가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르게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템포로 천천히 구르면서 충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지요. 숨은 코로 쉬고 앞으로 숙이며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며 들이쉽니다. 이어서 뒤로 숙이며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며 들이쉽니다. 한마디로 등 구르기도 요가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하는 명상이지요. 등 구르기 100회를 다 하면 상체를 숙여서 앉은 전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짧게 했지만 충분히 길게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상체를 뒤로 넘겨서 쟁기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서는 짧게 했지만 충분히 길게 해주면 좋습니다. 앉은 전굴 자세와 쟁기 자세 중에도 자연스러운 호흡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쟁기 자세를 다 하면 양팔을 앞으로 보내서 바닥을 짚고 다리를 세웁니다. 이때는
머리가 들리지 않게 바닥에 붙인 채 천천히 등을 굴려서 펴옵니다. 그리고 발끝과 곧게 편 다리는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서 유지합니다. 꼬리뼈가 바닥에 닿고 다리가 수직으로 서면 다리를 천천히 내립니다. 발끝은 당기고 다리를 펴서 3분의 1은 자연스럽게 한 번에 내립니다. 나머지는 최대한 조금씩 반복해서 발끝을 당기고 다리를 펴면서 내립니다. 마지막은 발꿈치가 바닥에 닿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더 천천히 내립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양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머리는 턱을 당기며 한번 가볍게 들었다가 평평하게 내려 놓습니다. 양 팔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30도 정도 자연스럽게 벌려서 펴니다. 양 어깨도 힘을 빼서 가장 평평하게 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눈을 감고 수건으로 덮어 가리며 혀는 말아서 입천장에 가볍게 붙입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허리가 바닥에 붙을 정도로 온몸을 우주에 맡긴 듯이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외부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습니다. 요가에서 하는 사바 아사나이지요. 역시 이 영상에서는 짧게 했지만 적어도 3분 이상 충분히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을 세워 오른쪽으로 잠깐 누웠다가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때 머리는 숙인 채로 유지하면서 가장 늦게 들어 올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